빙하의 땅 알래스카. (6월에) 따가운 햇살은 불을 품은 칼날에 대어 새하얀 설원 위에 푸른 물길을 연다. 태양이 남긴 에메랄드빛 발자국. 그 안에서 알래스카는 보석처럼 빛나는 계절을 맞는다. 긴 겨울과 짧은 여름만이 존재하는 땅. 거대한 생명의 파도 속에 알래스카의 여름이 시작된다. (5월의) 알래스카에는 겨울의 끝을 아쉬워하는 마지막 눈이 내린다. 겨울에 움츠려 있던 동물들에게 그것은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단잠을 방해하는 까마귀가 아니더라도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계절. 여름이 오고 있는 것이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알래스카를 품고 있는 거대한 빙하들이다. 따뜻한 바람과 조류를 만난 빙하는 균열을 일으키고 얼었던 수면이 녹아 물줄기를 이룬다. 제 살점을 도려내는 빙하의 울음소리가 긴 겨울 잠자고 있던 대지를 깨우는 것이다. 겨우내 알래스카를 떠나 있던 흙고래가 돌아오고 만년설의 산맥이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내는 계절. 새하얀 눈과 푸르름이 공존하는 알래스카의 여름은 태고의 신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알래스카의 진주로 불리는 코디액 섬이다. 코디액 섬의 여름바다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낚시꾼들로 성황을 이룬다. 낚싯대만 들이워도 잡힐 정도로 물고기가 많은 철이기 때문이다. So how's fishing today? Well, we have a couple in the box. Not really good, but we've been catching a few. Are you from Alaska? I live in the state of Tennessee. So what do you like about Kodiak in Alaska? Well, I've been coming here about 20 years. I guess I must like the fishing. Great. 최고의 인기를 노리는 것은 알래스카의 특산물 중 하나인 연어다. So what is this? This is a red salmon. They average about 5.5 pounds a piece. This one is a fresh one right out of the ocean. It's probably only been in the river about I don't know, probably about a day or so. They said they had about 12,000 come up last night, and as you can see, it hasn't started to change color or get the hooked beak on here yet. So it's a very nice fish. 바다 낚시의 백미는 배를 직접 타고 나가 고기를 잡는 보트 낚시다.
일주일 동안 배 한 척을 빌리는데 $4,000, 우리 돈으로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배를 타려는 낚시꾼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풍부한 어종과 1년에 3개월 여름철에만 할 수 있는 알래스카 바다 낚시의 희소 가치가 전 세계 낚시광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다. Chicken fishing. Equala. 그러나 수많은 물고기들 중에서도 최고가 있기 마련이다. 코디액 섬을 찾는 낚시꾼들의 한결같은 꿈. 그것은 바로 연어의 왕이라고 하는 킹 셀먼이다. 알래스카주의 상징이기도 한 킹 셀먼의 무게는 20-30kg, 길이는 1m가 넘는다. 알래스카 최대 연어 산지인 코디액 섬. 연어 어장은 대개 해안에서 30-4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다. 100km는 반나절 이상 걸리기 때문에 수상 경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보통이다. 연어잡이배는 한 번 나가면 만선이 될 때까지 며칠이고 바다에 머문다. 갑자기 육지로 이동할 사람이 생기거나 필요한 물건이 떨어졌을 때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이런 경비행기다. I'm 40.3 nautical miles away, and it'll take me 23 minutes to get there. Is that okay? All right. So how long you been flying? 43 years. Only Alaska? Just about all of it Alaska, yeah. So you can consider yourself as a bush pilot? Just a pilot. Yeah. 연어를 반기는 것은 어부들만이 아니다. 여름철 코디액 섬의 강가에서는 커다란 갈색곰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인 연어가 바다에서 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몸무게가 800kg까지 나가는 코디액 곰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갈색곰으로 섬 전체에 약 3,000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코디액의 맑은 강물이 연어떼를 부르지 않았다면 곰들도 지금처럼 늘어나진 못했을 것이다. 서로 의지하며 공존하는 삶. 그것이 바로 대자연의 이치이다. 연어들이 강으로 돌아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알을 낳기 위해서다. 코디액 섬 주변에는 100여 개의 연어 산란장이 있다. 산란기의 연어들은 매우 예민해져 있다. 그중 한 마리가 갑자기 카메라를 향해 돌진한다. 제 몸의 상처는 생각지도 않는 무모함. 그것은
모성 본능의 또 다른 이름이다. 알을 품고 있는 동안 어미 연어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화려했던 은빛 비늘은 검게 퇴색하고 주둥이는 하얗게 부르튼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자양문 삼아 새끼를 키워낸 어미 연어는 알을 낳는 순간 기력이 다해 죽음을 맞는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있기에 코디에게 강과 바다는 내년 여름에도 은빛으로 출렁일 것이다. 온갖 생명의 소리가 대지를 깨우는 여름. 코디액 섬의 어부들에게도 여름은 1년 중 가장 바쁘고 활기찬 시기다. 연어잡이 배들은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에 그물을 두르고 연어떼가 오기만을 기다린다. 강 하구에서 멀지 않은 바다는 연어들이 강으로 올라가는 길목이다. 태평양에서 시작된 연어들의 긴 여정.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연어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왔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을 안고 강을 향해 질주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직경 200m의 대형 그물이다. 여름과 겨울을 기점으로 반복되던 연어들의 긴 여행도 아쉽지만 여기까지다. 그러나 연어잡이에 나선 어부들의 손길이 바빠지는 건 지금부터다. 워낙 엄청난 양이다 보니 진공청소기 같은 대형 파이프로 연어를 끌어올린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는 힘과 생명력의 상징이다. 그리고 그것은 알래스카의 여름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그러나 늘 기대만큼 연어가 잡히는 것은 아니다. Fishing's been kind of slow, slower than usual. Yeah, it's been kind of a down year. Last year was a little slow, but it picked up about this time. But this year it really hasn't picked up a whole lot. So we're hoping it'll pick up here real soon. 코디액 섬 앞바다. 긴 여행을 떠났던 연어잡이 배가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온다. 고깃배가 들어오면 항구는 바빠진다. 항구에 들어온 배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알래스카 주정부 당국의 심사를 받는 일이다. 어종 보호를 위해 산란기의 어미 연어들을 잡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다. Well, since we're not allowed to cut the fish open, we go by the external characteristics on the face of the fish. And the males have a hooked nose, and the females are more short and rounded nose. 수컷 연어는 주둥이가 갈고리처럼 휘어져 있고 암컷은 주둥이가 뭉툭한 것이 특징이다. 감독관들의 또 다른 임무는 코디액 섬 근처에서 잡히고 있는 연어들의 길이와 무게,
나이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통계 자료는 어부들이 연어를 남획하는 것을 막고 적절한 어획량을 산출하는 데 쓰인다. And you can tell how many years this salmon has been in the freshwater before it went to sea, and then how many years it spent at sea before it returned to spawn back to the river where it was born. So as we collect the data, we bring it back to the office and they can make their management decisions based on the information we collect. 코디액 섬은 미국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규모 어업 기지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겨울에 시작해 초여름에 끝나는 대게잡이. 바다를 의지해 살아가는 어부들에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하나 있다. This one's the big one here. 몸통 길이가 5.5인치 이하인 작은 게는 절대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작아 보인다 싶은 게들은 따로 골라내 크기를 재고 기준치에 미달리면 다시 바다로 돌려보낸다. Okay, here we go. 오랜 세월 코디액 섬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져온 바다. 사람들은 바다와 공존하는 것만이 코디액 섬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검사를 마친 수산물들은 가공 공장으로 향한다. 일손이 바쁜 여름철의 공장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학생들도 상당수 끼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바쁜 곳이 바로 연어 가공 공장이다. 알래스카 최대 연어 산지인 코디액 섬. 청정 해역에서 잡힌 연어와 연어알은 전 세계적으로도 최상품으로 꼽힌다. 손질한 연어는 영하 70도에서 급냉시켜 신선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가공된 연어들은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누어 전 세계로 수출된다. 코디액 섬의 한 주택. 마당 한켠에 조그만 통나무 집이 서 있다. 연어를 훈제하는 스모크 하우스다. 코디액 섬의 주산물인 연어는 원주민들의 중요한 양식 중에 하나였다. 원주민인 린드 씨는 지금도 전통 방식 그대로 연어를 훈제한다. How to make a good smoked salmon? Well, you smoke it for like, if this is not real heavy smoke, this is light smoke, 3 days, and then if you're gonna dry it up like a smoked salmon, you smoke it for 6 days. 연중 7개월 이상 추위와 눈이 계속되는 알래스카. 겨울철 식량을 확보하는 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였다. 여름 한철인 연어를 겨울까지 먹기 위해 연기에 그을리기 시작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래스카 훈제 연어의 시작이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선홍색의 훈제 연어는 3일 동안 훈제한 것이다. 9일 동안 훈제한 연어는 검붉은 색을 띠고 질감도 육포처럼 딱딱한 상태가 된다. 지금도 원주민들의 주식은 생선이다. You have to really look for this is a deep fried lingcod, and then this is a blackened lingcod. So all fish, huh? Yeah, yeah. Very good. So what's that? This I'm making some more. Because there are more people coming. So this is blackened. 연어나 광어, 대구 같은 제철 생선을 이용하는 요리는 기름에 튀겨 매운 향신료를 뿌려 먹는 것이 보편적이다. 코디액 섬 원주민들의 조상은 알류트 인디언들이다. 코디액 시티의 알류틱 박물관. 알류트 인디언들의 전통 박물관인 이곳엔 7,500년 전 코디액 섬에 정착한 알류트 인디언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In the Alutiiq Museum, we have over 200,000 objects, stone, some, as you can see, some we have preserved organics that go back 800 years. We have quite a few ethnographic objects. We're starting to get more and more. 인디언의 땅이었던 알래스카는 18세기 중반부터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다. 당시 러시아인들이 처음 들어온 것이 바로 코디액 섬이었다. 그러나 1876년 알래스카는 미국에 매각됐고 낯선 문화의 파도 속에서 원주민의 전통은 조금씩 설 자리를 잃어왔다. In traditional society, when you made a mask, you made a full-size one. What you do is you have the mouth, so you cut it and it's open so it can speak. You have the nostrils so they're open so they breathe, and then the eyes so you can see. But when you wear the mask and you're dancing it, the mask itself takes on its own spirit. It becomes a persona, it becomes alive. And then after it's been danced and used traditionally, the masks were then burned. So for masks here on the island to survive, it's amazing because they don't survive. 알류틱 박물관장인 스벤 씨는 요즘 전통 가면 복원에 열중하고 있다. 알류트 인디언의 후손으로서 조상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는 스벤 씨. 하버드 출신이라는 특권을 포기하고 코디액 섬으로 돌아와 전통 교육에 힘쓰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And I don't have much luck. Do I think that our native culture is going to disappear? My answer would be no, because now I'm passing it on to my daughter and children. I spend, along with other artists, we spend a week in each village out teaching mask carving. We're out teaching, well, they're teaching language. 밤 9시가 넘어서야 비로소 석양이 질 정도로 알래스카의 여름 해는 길다. 알류트 인디언 마을이 있는 올드 하버로 가는 길. 코디액 시티에서 배를 타고 18시간이나 걸리는 긴 여정이다. 같은 섬 안에서 이동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해안선이 복잡하고 수심이 얕은 코디액 섬 주변의 지형 때문이다. Yeah, probably, but this feels a lot safer though. Okay, I got 30 feet now, so.
곳곳에 암초가 널려 있어 자칫하면 배가 전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부근에서는 난파선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That's a roger. I'll call out anything below 10 feet. Okay, so we're going to come up on a really narrow, shallow part here. So he wants me to call out if we get below 10 feet of water. Then we got to be really careful not to hit any rocks. So. Nervous? Not really, no. We're going to do fine. It's a low tide, so it's a little exciting, but we'll be fine. 전날 오후에 출발한 배는 다음날 한낮이 돼서야 목적지에 도착했다. 전형적인 어촌인 올드하버. 한때는 코디액 섬에서 가장 큰 어촌 중 하나였지만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옛 명성도 빛이 발했다. 일요일 오전,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교회로 모여든다. 올드하버 주민들 대부분은 러시아 정교를 믿고 있다. (250여 년 전) 러시아인들이 알래스카에 들어왔을 때 처음 도착한 곳이 올드하버였고 그때의 영향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Most of the people are Russian Orthodox by birth. They're brought up in that culture. It's part of the local culture. And from the time that the Russians were here, after they left, it got down to the point where there were less than 10 priests for almost 100 villages and cities. So now we're in the neighborhood of, I believe, about 35 to 40 priests.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조용했던 부두가 소란스럽다. 해마다 이맘때면 올드하버에서는 축제가 열린다. 축제의 백미는 마을의 모든 고기잡이 배가 참가하는 보트 경주다. 알류트 인디언들의 역사와 삶이 배어있는 바다. 감사와 기원의 마음을 담은 사제의 축복 속에 배들은 출발선으로 향한다. 마침내 경주가 시작됐다. 사실 덩치 큰 고기잡이 배가 기동성이 뛰어난 작은 배들을 따라잡기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매년 경주를 벌이는 것은 원주민 사회의 결속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풍경은 관광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This is just the greatest day to be here. Oh, everyone comes out from the village. A really fun, special time. The reason I'd come back is the seeming unity and happiness in the village.
마을 안에서도 축제는 이어진다. 마을 뒷산에 꽂힌 깃발을 기점으로 산을 타고 내려오는 달리기 대회. 떠들썩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한적한 어촌에서 7월의 축제는 한 해의 시름을 모두 벗어버릴 수 있는 흥겨운 자리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가 된다. 축제는 아이들의 민속춤으로 막을 내린다. 고래잡이와 사냥을 표현한 이 춤을 통해 주민들은 그들의 조상인 알유트 인디언들의 삶을 기리고 늘 풍요로운 대자연에 감사한다. Yeah, no matter where I am, and to me, I've been all over the world. I've traveled around the world, and you know, it's just like there's no place like home. 섬의 절반 이상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코디액 섬. 도로가 제한돼 있어 차로 이동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경비행기다. 차가 다니지 못하는 오지에도 소포나 편지는 오기 마련. 지역 우편물 취급소에서는 그런 주민들을 위해 우편물 전용 비행기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 비행기나 배가 없는 주민들도 종종 이 비행기를 얻어 타곤 한다. So why are you going village for? To see my parents because they're fishing. She's gonna go fish. She's gonna go there fish? Yeah, she's fishing. She's a fisher person. Fortunately, you get the back seat this time. Ain't gonna make you famous sitting in the front. Okay. Okay. This is a non-smoking flight. Seat belts are in the seat backs. Life preservers in the seat backs. Survival equipment's in the tail of the aircraft. There's an ELT in the back. 작은 비행기지만 안전 수칙만큼은 철저하다. 알래스카의 날씨는 말 그대로 변화무쌍해서 언제 어떻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편물과 주민들을 싣고 오지를 순회하는 비행사들. 알래스카에선 이들을 오지 비행사라는 뜻의 부시 파일럿이라고 부른다. 지형이 험한 원시림이나 먼 바다에 나가는 일도 적지 않기 때문에 부시 파일럿들은 대개 20-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비행사들이다. 코디액 섬의 서쪽 해안. 부시 파일럿의 비행기가 첫 번째 목적지인 유게닉만에 도착했다. 우편 비행기를 맞이한 사람은 이곳의 유일한 주민인 크리스 씨다. 우편물 배달은 일주일에 3번. 혼자 사는 크리스 씨에겐 부시 파일럿의 방문이 반갑기만 하다. Okay. So you don't want him here till 3. Well, I wasn't going to stay. See, Oh, I see. That's the thing. I'm just staying to. He lives.
Pretty primitive. 5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엔 코디액 섬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연어 가공 기지가 있었다. 그러나 워낙 오지에 있다 보니 운송비에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았고 그 많던 공장들도 하나둘 문을 닫고 떠났다. (40년째) 이곳에 살고 있는 크리스 씨는 새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폐쇄된 공장을 관리하고 있다. Well, my wife was from Kodiak, so I followed her here. So that's how I first got here. But I love it. It was the most beautiful place I've ever seen, and I still think it is. I've been all over Alaska, and I still think this is the most beautiful place I've ever seen. Oh, I'm very sad. I love these old places. That's why I'm happy I can still spend time here after it's gone and do what I do. 인디언과 함께 알래스카의 생활의 또 다른 축을 이루는 사람들은 크리스 씨처럼 외지에서 들어온 부류다. 그 흔한 TV도 컴퓨터도 한 대 없는 집. Electricity comes from sunshine. So solar power. Solar power. I'll go down in a few days then. Yeah, okay. Well, I'll be in and out for the rest of the week probably, so I'll... I was there last night about 9 o'clock. 전화선도 연결돼 있지 않아 리브와의 통신은 무전기를 이용하고 I don't care 있다. about going over there. I just wanted to talk with Stacy a little bit. That's all. 젊은 시절 크리스 씨의 꿈은 경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시에 있는 한 그것은 말 그대로 꿈일 뿐이었다. 그리고 40년 전 크리스 씨는 푸른 하늘이 펼쳐진 이곳 코디액 섬에서 그 꿈의 가능성을 보았다. 코디액 섬에 정착하기로 결심한 뒤 크리스 씨는 경비행기부터 사들였다. 길이 나 있든 아니든 애초부터 코디액 섬의 광활한 풍경에 자동차 같은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였다. They stopped making them in 1948. So it's kind of an antique. How did you end up getting it? I bought one first, a junker, and rebuilt it. And I always liked them, so I just got another one. Okay. (60년이 다 된) 비행기는 모든 것이 구식이다. 시동을 걸고 날아오르기까지의 과정도 요즘 비행기들보다 몇 배나 힘들다. 이제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진 구식 비행기. 하지만 크리스 씨에겐 상관없는 일이다. 마음껏 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섬이 좋았고 알래스카의 끝없는 하늘은 넉넉한 두 팔로 그를 안아주었다. (40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정착을 결심했듯이 크리스 씨와 그의 낡은 비행기는 앞으로도 코디에게 푸른 하늘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 하루 10,000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알래스카의 여름은 연중 최고의 관광 시즌이기도 하다. 관광 산업 때문에
전통적인 수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코디액 섬의 뿌리는 바다에 있다. 여름철의 연어가 자석에 끌린 듯 섬으로 돌아오듯이 풍요로움이 넘치는 알래스카의 바다는 수많은 외지의 어부들을 불러 모은다. 성게잡이배의 선장인 밥 포더 씨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Tom, you look like RoboCop. I am a RoboCop. Don't tell anyone. 성게잡이용 오리발은 한쪽이 더 짧고 뭉툭하다. Why so small? I use it to push the sea urchins down inside the bag when it gets full. I push it down so you get more in there. So that's why we made them short. 바닷속 바위에 서식하는 성게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 잡는 방법밖에 없다. 자유롭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산소 탱크 대신 배에 연결된 산소 호스를 달고 들어간다. 그물 하나 옆에 끼고 바다를 헤엄치는 다이버. 말하자면 이들은 해녀가 아니라 해남들인 셈이다. 바다 위에 서식하는 성게들. 성게잡이 제철은 겨울이지만 한여름에도 잡는 게 아니라 주워 담는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많다. 한겨울에서 한여름까지 1년 내내 알래스카 바닷속에 둥지를 틀고 사는 성게는 바다의 터전을 잡은 어부들을 즐겁게 한다. 하지만 독주머니가 달린 가시 때문에 잠시도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알래스카 근해에는 전복과 미역, 대합 등 다양한 해산물이 있다. 하지만 큰 돈이 될 만큼 많이 잡히는 것은 겨울의 해삼과 여름의 성게뿐이다. 바다에 들어온 지 20분 남짓. 바구니는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 다이버는 수면으로 올라가 신호를 보내고 배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부의 손길이 바빠진다. 알래스카에 연고가 없는 이들은 1년에 몇 달 동안만 알래스카에 들어와 돈을 번다. 선장인 밥 포드 씨도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알래스카의 매력에 흠뻑 빠져 지금까지도 이 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그에게 알래스카는 여전히 미지의 땅이고 희망의 땅인 것이다. We get urchins year round, but the quality of the urchin, it fluctuates with the temperature of the water and seasonal changes, you know. So maybe the winter's a little bit better. 성게의 질은 계절 따라 변하지만 만선의 기쁨은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잡힌 성게들 중 최상품은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는데 속살에 노란색이 짙을수록 고급으로 친다. 갓 잡아 올린 성게의 속살을 나눠 먹고 성게잡이배는 고단했던 하루를 마감한다.
내일도 오늘과 같기를 기원하며 항구로 돌아가는 것이다. 오랜 세월 탐험과 정복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미지의 땅 알래스카. 어깨에 쌓인 눈을 털고 한여름의 태양을 몸에 걸친 알래스카는 거친 함성을 토해내듯 새로운 생명을 쏟아낸다.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그 안에는 거칠지만 넉넉한 알래스카의 대자연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모든 생명을 한데 품어 더욱 위대한 땅. 알래스카의 여름은 올해도 세상을 향해 거대한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